집행법 기출 문제 7개년치 문제 좀 해설을 들어갈 겁니다. 이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 지문들은 해당 과목들 관련을 공부하시면서 기본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고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기출 문제 부분들이 아마 주로 지문들이 약간씩 변형돼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게 이제 특징들이에요. 물론 새로 나온 판례들은 관련 부분 할 때 같이 아니면 객관식이나 아니면 최종 논의 때 그때 새로 나온 판례들은 한꺼번에 이제 그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총론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집행기관 문제인데 집행기관에서는 집행법원 파트하고 집행관 파트가 이제 주로 출제 이루어져요. 1번 문제 다음 설명도 가장 옳지 않는 것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주거나 창고나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긴 문과 기거를 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경우 저항을 받으면은 집행관은 경찰 또는 극구 원조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추색과 저항 배제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2번 집행관 이후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관리인이라든지 강제관리인 관리인이라든지 또는 보관인이라든지 또는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게 돼요. 그 사람들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으로 자격을 증명할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때 이를 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직무를 집행하는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항 배제권이 없기 때문에 저항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 요구합니다. 3번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은 허가가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고 이때 허가명령은 집행을 실시할 때 내뱉는 겁니다. 이 허가 공휴일 야간 집행에서는 우리 38조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허가 신청인데 허가 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고 집행관도 할 수 있다. 이게 실무제예요. 채권자와 집행관 모두가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허가 없이 집행이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채무자는 집행 이유로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질문은 틀렸죠. 민사집행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5번 질문 이게 집행조서에 기재할 사항들입니다. 뒤에 3장에 집행의 불복 방법인데요. 이거는 주로 즉시항고하고 집행의 신청 부분들입니다. 즉시항고 1번 질문 가장 옳은 것 찾는 문제네요. 옳지 않는 거. 1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항고 제기 기간은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 모두에게 고지전으로부터 진행합니다. 맞고. 2번 질문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으므로 원칙은 집행 절차 취소 결정은 즉시항고 할 수 있죠. 이게 17조 규정 논리예요. 17조 1항과 2항 규정.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은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리고 집행 절차를 취소한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반면에 49조 서류 49조에서 집행 취소 서류는 이게 13, 5, 6호 서류들이 집행을 취소하는 서류입니다. 이런 취소 서류 해결에 따라서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이 취소 결정에는 50조에서요. 17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실을 준용하지 않으면은 1항, 2항을 모두 준용을 배제하는 겁니다. 1항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복하려면은 집행 이유로 불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집행이유는 집행이유고 그리고 2항 규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규정인데 이걸 적용을 배제하면은 취소 결정은 고지되면은 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2번이 틀린 질문이고 즉시항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니다. 맞고요.
항고 절차는 편면등 절차로서 판결 절차와 같은 대립되는 당사자를 예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상대방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가 허브 결정에 대한 항고에서는 항고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 짓을 하기 위하여 항고로 상대방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이 후단 부분들이 법 131조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맞는 지문이고, 5번 지문 강제 집행 절차에서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되지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석사항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정권은 가능합니다. 맞고요. 이게 이제 구민소법 시절인 판례 부분들인데요. 자, 구민소법 시절은 여기 우리 매가 후하 결정에 관해서 이게 즉시 항고를 제기할 때는 그때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이거를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민소법 집행법 모두 똑같습니다. 이때 이런 공탁을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원시 부분에서는 이거를 항고장을 각하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때 항고장 각하를 때문에서 별도로 불복을 뭘로 할 것인지 이거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 이 항고장 각하를 때문에서는 해석상 동일하게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규정들을 이 판례 때문에 집행에서는 130조 5항에다가 명문 규정으로 이거를 신설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증 제공하지 아니하여서 이루어진 항고장 각하 결정원에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거를 명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을 때 판례는 해석상과 동일시하게 볼 수 있으면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자, 2번 문제. 집행에서 필요한 항고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찾아본다네요. 1번 집행 절차에 관한 법원 후 사무 중에서 사업하다가는 치료할 수 없는 업무는 집행 부여에 관한 명령 절차나 재단 명시 절차, 재단 명시 절차가 틀렸죠. 재단 명시 절차는 판사 업무가 돼요. 명부 등기한 절차나 들어앉은 절차나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 절차, 이게 사업하다가는 처리할 수 없는 업무인데, 재단명시 절차는 이거는 판사가 처리하는 업무가 돼요. 여기서 판사 업무들을 정확하게 따로 해가지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판사의 업무로 남아있는 것들. 먼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에 관한 이의 신청 재판, 경매 개시 결정에 관해서 이의 신청하면은 그 이의 재판은 판사가 처리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판사 업무는 딱 한 가지 이거예요. 자, 강제관리 사건 없는 이제 강제관리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판사가 처리하고, 사건이 없는 선박이나 항공기 관한 집행 절차, 이것도 판사가 처리하고, 집행 보좌하는 절차 세 가지 중에서 재산관계 명시 절차, 이것도 판사가 처리합니다. 재산 명시에 관한 재판들. 그 밖에 채권 파트에서는, 채권 집행 파트에서는요, 판사 업무가 이제 딱 두 가지예요. 추심에게 제한화가 사건 하는 게 추심에게 제한화가 사건. 추심에게 제한화가 재판과 146조 압류금지 채권에 관해서 그 채권의 압류금지 채권에 관해서 이거를 범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범위 변경 재판이에요. 채권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그 여섯 번째가 이제 보존 처분에 관한 재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4개, 5개, 6개, 7개, 7개가 판사함으로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존 처분에서는 사법화정안이 담당하는 업무, 이걸 A조로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업무는 여기 딱 2가지인데, 자, 보라너 제도명령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하고 보존처분에 관해서 보존처분의 집행을 취소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집행 취소라는 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보존처분 후 취소 사건이 아니라 보존처분에 집행을 취소하는 사건들입니다. 이게 판사 업무로 남아있는 거, 이게 자주 실제 이루어져요. 따로 정리해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집행법 248조 사항에 의한 공탁사유 신고를 각하하는 그런 사업화단 후 처분에 관한 불법은 집행에 의한 이유로 하는 겁니다. 특별한 거 대상이지 않아요. 맞고. 3번에 채무불이행자의 명부 등등의 말소 결정에 관해서는 채권자는 즉시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이 3번 관련 지문이 있는데, 우리 명부에 관해서 채무자가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채무자의 명부 말소 신청인데요. 물론 채무자는 채무 변제 경우 그런 채권 소멸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 채권이 없어졌다라는 이유로 채무자가 명부에 올린 이름을 말소하는 신청인데요. 자, 말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또는 각하하는 결정에 관해서는 이거는 채무자가 집행이의로 블록클리어해야 돼요. 신청해서 말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물론 채권자가 이거를 즉시 항고로 블록하는 겁니다. 신청을 기각이나 각하하는 결정은 집행이의로서, 말소하는 결정은 즉시 항고로서 블록합니다. 3번점은 제1심의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즉시 항고를 기각한 원심은 항고 기각 생원에서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10일 안에 재항고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맞고요. 그런 재항고에는 종전에는 상고 보험들로 정했었어요. 그러나 판례가 그런 재항고에는 15조 적시항고와 재항고 보험들이 준용함으로써 이후 제출기간이 20일이 아니라 10일이 되는 겁니다. 5번 점은 즉시항고로 집행 정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가허브 결정에 관해서 즉시항고가 적용되면은 결정 효력 발생을 정지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맞고요. 왜냐하면 매가허브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떤 재판에 대해서 전부 다 불록이 즉시항고예요. 그런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재판인데, 이 재판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이런 규정을 두고 있으면은 여기 즉시항고로 인해 가지고 이 재판은 미확정됨으로써 재판이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잠정 처분할 필요가 없게 돼요. 이처럼 확정되어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법에 5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5가지는 강의할 때 매취 특선전 이런 식으로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매가허브 결정,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채권의 특별 현금 명령, 선박 운행 결정, 전문명령입니다. 매가허브 결정, 집행 절차를 취소한 결정, 채권의 특별 현금 명령. 오늘 선박의 선박에 관해서는 운행 허가 제도가 있어요. 선박 운행 결정, 전문명령, 이 5가지가 법에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된 것들입니다. 그 밖에 규칙에는 3가지가 더 있는데, 규칙 44조에서 침해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리고 사정 변경이 있으면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그 침해방지 조치에 관해서 취소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취소 변경 결정은 확정료에 율이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두 번째가 애탁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금화는 그런 특별 현금화라고 합니다. 전자 등록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전자 등록 주식 등도 특별 현금화 할 수 있는데, 특별 현금화는 항상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 두 가지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포섭하면 되고, 사정 변경으로 인한 치명지어 취소 변경 결정, 취소가 있죠. 이거 집행절차로 취소한 결정, 이쪽으로 이렇게 같이 이해도 됩니다. 법에서 하나까지 있는 거, 매각 허브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결정, 채권호 특별 현금화 명령, 선박 운해 결정, 정명령, 이 다섯 가지는 확정되어 율이 따르는 기준을 두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3번 문제. 집행불가항고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맞는 거 찾아본 거네요. 1번 집행법원이 매각 허가 결정을 선고 및 송달한 경우에는 집행처보다는 매각 허가 결정을 송달한 앞서 일주일 내에 즉시한 걸 하면 된다. 틀린 질문이죠. 집행처모자에게 매각 허가 결정을 송달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은 선고한 때 바로 고지라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선고일로부터 즉시한 거 기간이 진행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틀렸어요. 채무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채무자에게는 결정을 송달시키지 않습니다. 선고한 날로부터 일주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가처분 취소결정, 가처분 결정, 취소결정 청구에 처리하는 간접강제 취소결정에 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49도 허리가 돼요. 가처분 취소결정은 49도 허리가 돼요. 그럼 49도 서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 취소결정은 집행이유로 불록하는 겁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없게 돼요. 3번으로 청구 이유를 제기하고 이를 본안으로 한 담납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해서는 원시법원은 항고했다 하더라도 제도 구환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여기 잠수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이게 잠수처분에 관해서는 잠수처분 재판인데, 그런 잠정처분에 대한 재판은 이거는 불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복은 오로지 이제 특별 항고가 되는데요. 그런 특별 항고를 한 경우에 원시법원에서 제도 고안을 할 수 있는지 봅니다. 판례는 특별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도 고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도 고안은 특별 항고 파트만 실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틀린 질문이고, 제도 고안 할 수 없다. 맞는 질문. 3번이 맞는 질문이죠. 맞는 질문이고. 4번 사법하자관에 작성한 배당권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들이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합의가 이루어져나면은 사법하자관에 작성한 배당표는 전체가 실시된다. 틀렸죠? 틀린 질문. 지금은 이의가 없는 부분은 그대로 배당을 실시해 주는 겁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들은 그냥 놔두고 이의가 없는 부분만 배당을 실시해 주면 돼요. 5번 질문. 대금 미납을 이유로 재매각 명령한 경우에 전 회수인은 대금 지급 기한이나 통지를 받지 못했던 경우를 하더라도 재매각 결정기일에 이의를 하거나 그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틀렸죠? 이 절차가 이 법이면은 재매각 결정기일에 이의를 하고 그에 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하지 않아서 매각 결정이 확정되면은 더 이상 재매각을 취소를 구하는 집행의 신청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5번 질문은 뒤에 해설 5번에 있는 거를 꼭 이걸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모두 실제로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게 대금 납부 기한 통지를 받지 못해 가지고 대금 납부지 하나 못했어요. 그런데 그를 이유로 대금 인하를 이유로 법원이 재매각 명령을 하면은 이런 재매각 절차가 유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매각 결정기일에 가서 이의를 하고 즉시항고를 하면 되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결정이 확정되면은 더 이상 재매각 그 취소를 구하는 집행의 신청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의 신청 문제인데요.
자, 1번 문제. 가장 옳지 않는 것 찾아 문제네요. 자, 집행이 대상이 되는 것들 주로 판례 사안들이에요. 1번 공탁 사유 신고 각하 결정은 집행이 이유로 불가능한 겁니다. 맞고요. 2번 경매절차에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람은 아직 어떤 이해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집행에 시청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4번 부동산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절차 취소임에 불구하고 법원이 취소 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집행이 이유로 불가능한 겁니다. 맞고요. 3번이 96조의 경우요. 96조 경우는 부동산 멸실 등인데 그런 멸실 등이 있으면은 법원이 경매 절차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취소는 법원이 직권으로 해야 돼요. 당사자 신청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취소 사유에 있음을 하고 취소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이해관계인이 그런 집행이 이르불가능한 겁니다. 4번 집행권으로서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의 소멸한 이행공결적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채 나온 경우에는 채무자로 집행이유로 다투는 겁니다. 4번이 틀렸고요. 지금 이런 사안들이에요. 지금 갑이 의뢰에게 어떤 이행 권고 결정을 갖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집행할 때는 집행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 이 있는 채권들을 이자가 병역에 양도하게 됐어요. 이행권결정이나 집행문을 요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있거나 조건하고요, 조건이 붙어 있거나 또는 승계가 있으면은 그때는 조건성취 집행문과 승계 집행문 이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채권이 양도돼 가지고 양수인이 현재 그런 승계 집행문 이거를 부여받았어요. 여기까지 부여받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행물정의 집행력, 이 집행력은 소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 당사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불구하고 이자가 이쪽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을이 그 집행권에서 집행력이 소멸해 있다는 의미는 집행력이 소멸되면은 이거는 집행권에 하자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형식 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이유로 을이 집행이 신청을 하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을은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청구 이유소는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구 이유소를 제기하려면은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청구 이유소를 제기해야 돼요. 양도인은 이미 집행력이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 청구 이유소라는 거는 집행원이 갖고 있는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거, 이게 청구 이유소가 돼요. 이처럼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물정원에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유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또는 이처럼 승계집행원을 인해 가지고 양수인이 집행당사가 되면은 양도인은 더 이상 집행당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득표도 없게 돼요. 그럼 두 가지 이유로서 청구 이유소 이거를 각하하는 겁니다. 소의 이익이 없거나 또는 당사적 기회가 없는 자를 상대로 서기 때문에 청구 이유소는 부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판례에 이제 방론적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론으로. 그럼 어떻게 불가하냐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집행 이유로 불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판례도 그래 자주 실제 이루어져요. 자, 5번 질문. 집행법원이 시효가 신고인이 명백한 자에 대해서 매가 하후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시효가 신고인은 집행 이유로 불가하는 겁니다. 맞고요.